우선 이번 할 챔피언은 미드 트페고 상대 미드는 에코네요. 이 트페라는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두어가 영겁의 지팡이가 사라진 이후에 서템은 뭐 어떻게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트페유저라고 하면 아마도 그분의 다 영상을 봤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벨트를 선템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우선 벨트를 가게 됐을 때 장단점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벨트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용했을 때 상대편 챔피언으로 다가간 이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말 고연포 없이도 충분히 상대편을 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생기게 되고, 단충 같은 경우에는 마나 많이 부족한 데다가 영겁의 지팡이보다 체력이 비교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제드나 피지 같은 암살자에게 초반에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미드가 이런 식으로 벨트를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위협을 주지 못하는 챔피언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투패가 생각보다 괜찮은 점이 많아요. 딜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데다가 이런 뚜벅이 챔피언들이 많을 때 좀 정말 벨트를 통한 상대편을 무는 플레이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우선 초반 라인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브란 챔피언이 미드에 갱킹을 온다 하더라도 당장 뭐 애초에 캠프를 많이 돌면서 파밍을 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득 갱킹은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라인 푸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갱킹을 온다 하더라도 1렙 에코는 갱킹 호응이 좋은 편이 아닌데다가 그것 또한 갱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타이밍 때 라인 밀어주고 와드 막는 타이밍을 와드 막는 타이밍을 만드는 식으로 플레이 해줄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그브가 한 3렙 4렙 미드에 올만한 타이밍쯤에 미드 근처에 와드가 돼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갱킹이 좀 잘 안 되는 챔피언 중 하나예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상대편에 빠지는 타이밍 때 데미지를 넣어줬고, 우선 아직까지는 그브가 미드에 갱킹을 올 것 같지 않으니까 라인 푸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푸시를 할 때 웬만해서는 W를 안 사용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은 이 그브가 왔을 때 돌카를 먹이고 뒤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상대편이 만약에 미드에 올 것 같다고 하면은 최대한 카드를 낚아두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코가 한번 Q스킬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장 갱킹 오는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이 웨이브 빠르게 밀어준 이후에 아쉽지 대포 또 먹었어. 라인 또 밀어준 이후에 상대편 정글러가 얼마나 위치와 아드를 받고 라인을 복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이쪽에 한번 대기를 해볼게요. 그부가 카직스랑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한번 해봤고, 이제는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텔포를 아마 탑에 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좀 대기를 해봤지만 아쉽게도 따로 별반 나오지 않았고, 이제는 사실 되게 디테일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잠깐만요. 이거 안 좋아요. 무조건 빼야 돼요. 이거 무조건 버려야죠. 이거 빨렸다. 저는 백업을 뛰긴 하는데 딱 구도가 좋아 보이진 않긴 하네요. 이게 방금 디테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제가 이 미드라인을 먼저 밀고 상대편 그거를 대기하기 위해서 이쪽에 한번 움직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탑 쪽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제가 먼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부를 마주친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한 번 빠졌기 때문에 상대편 에코가 먼저 라인을 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온 타이밍 때 아군 팀원들이 좀 사라지는 식으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상황 보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박고 물음표를 찍는 팀원은 사실상 챗을 켜놔봤자 그렇게 도움되는 채팅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팅을 좀 빨리 꺼는 상태고, 이제 뭐 에코가 킬을 먹긴 했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장 저 에코가 킬을 먹고 저희가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챔피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웨이브를 한번 빠르게 밀어준 이후에 상대편이 CS를 받아먹게 하고 저는 그 타이밍 때 다시 한번 와드를 박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근데 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원래 영겁의 지팡이 특패는 좀 안정적으로 뒤에서 큐 파밍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좀 상대가 많이 킬을 먹고 강력한 타이밍이 나온다 하더라도 쉽지 않고 안정적인 파밍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벨트를 가는 투패는 마나가 비교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큐 파밍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불리한 점이 많아요. 저는 저거를 백업에 가는 것보다는 미드웨이브를 밀어주면서 미드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드를 라인 푸시를 진행을 해주고 있고, 에코가 온 타이밍에는 뒤로 잘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웨이브가 오는 타이밍 때 최대한 빠르게 라인을 밀고 집에 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지 아마도 레벨 6 타이밍 때 궁극기를 사용할 만한 각이 나올 것 같고, 포션을 잘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라인 푸시 해볼게요.
조금 많은 한이 있더라도 죽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라인 푸시를 해야지 네 이게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푸시 최대한 해주고 있고 또 최대한 빨리 밉시다. 상대편의 스킬이 빠진 타이밍 때 라인을 푸시 해놔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라인에서 좀 선인다고 해봤자 에코가 레벨 6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갱을 통한 플레이도 불가능하고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빠르게 집에 갔다 온 이후에 라인 복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시다. 우선은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미드웨이브를 엄청나게 많이 손해본 것도 아니고 적당히 레벨 6을 찍은 타이밍 때 이게 투페가 가장 원하는 타이밍인데 로밍을 가는 챔피언들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편보다 좀 더 빠르게 집이 가게 돼버리면은 상대편이 집이 갔다 라인 복귀한 타이밍 때 저는 라인 푸시를 끝낸 이후에 궁극기를 통한 로밍각이 나와요. 지금 이제는 그 로밍각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러한 타이밍이 나올 것 같고 우선은 그부의 위치가 아까 아래쪽에 슬쩍 내려갔기 때문에 무리해서 공을 키진 않을게요. 바텀에 공을 켰다가 만약에 그부의 위치 확인되고 지금 저희 바텀에 피관리가 매우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궁만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건 무리하지 않은 채 천천히 궁을 갖고 오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는 카직스가 슬슬 내려오는 타이밍 때 궁 키면서 이제는 그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관이 없잖아요. 그 타이밍 때 유치해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득을 만들어냈고 사실상 이 트페라는 챔피언 자체가 좀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궁을 켰을 때 첫 궁을 켰는데 만약 이 궁을 통해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게임이 힘들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는 에코가 레벨 6을 찍었고 저는 궁극기 자체가 싸움에 도움이 되는 궁극기도 아닌데다가 궁도 지금 없어요. 이제 2대1 싸움은 이길 수 없다는 가정이 생겼으니까 이건 바이게를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죠. 솔직히 카직스가 아까 맨 처음에 약간 좀 솔직히 12조까지는 아니긴 했는데 물음표를 찍었을 때 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싸움에 좀 많이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잘 참았고 저는 최대한 만화가 온 타이밍 때 라인을 당긴 이후에 푸시를 해준 이후 계속 집을 좀 많이 가야 돼요. 이게 뭐 벨트의 단점이란 단점이죠. 라인을 최대한 좀 빨리 밀고 집에 가야 되는 타이밍이 많기 때문에 집에 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 당장 용을 먹힌다 하더라도 지금 만화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이민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이거는 집에 가려 했는데 에코가 억지로 한번 집을 끌었네요. 그냥 계속 집 보내면 좀 짜증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오. 아, 까비. 오, 프레스 잘 끌었어. 야, 파이크 대박. 바텀에서 파이크가, 잘 풀린 파이크가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큐를 많이 만들어냈고, 탑이 좀 의문의 데스가 나오긴 했는데, 게임이 좀 많이 유리해지긴 했네요. 우선은, 아파요. 근데 이것도 좀 깡이 너무 센데? 이거 파이크랑 위치를 아는데 애쉬가 좀 많이 무리를 해버렸고 잘 데려가긴 했지만 스펠을 전부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다음 궁이 도온 타이밍 때 저 플래시가 없는 애쉬를 따낸다고 하면은 용도 이어진 데다가 어차피 지금 파이크가 많이 발이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편 미드랑 정글은 이제 힘을 쓰기 어려워졌거든요. 이게 아까 바텀에서 얻은 이득 중에 가장 큰 이득이 뭐냐면은 뭐 당장 바텀 두 명을 딴 것도 있겠지만 파이크처럼 발이 빠른 로밍이 좋은 챔피언이 많은 발이 풀린다고 하면은 상대편 미드가 저 로밍이 좋은 파이크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네 라인 푸시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트페 상대로 라인 푸시를 먼저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웨이브 밀어준 다음에 정글의 싸움을 하는 곳에서 백업에 가기 위해 움직임을 취해주고 있고 원래 그부하는 형들이 이런 거 못 참거든요. 뭐야 근데 이거? 그부한 형들이 좀 이런 거 못 참아서 무리를 해가지고 정말 싶었으나 운이 많이 좋았네요. 우선 저 또한 최대한 빠르게 라인 밀어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만화 관리는 최대한 잘해야 되니까 합시다. 속 싸움 자체가 속 아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건 탑 쪽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잘 떠냈고 이게 지속적인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스킬 잘 박아주면서 네 좋은 결과 만들어냈네요. 바텀 또한 지금 아까 애쉬의 프레시가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킬을 만들어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게임 자체가 뭔가 디테일하게 상대편이 해야 될 때 하고 서로 그냥 뭐 피할 건 피하고 할 건 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프리시즌을 가니까 막 싸우자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게임이 좀 스펙가 은근히 괜찮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프리시즌 적용 한정? 상대편은 막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진짜 괜찮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우선 적당히 웨이브 밀어준 이후에 파워책을 하나 해주고 직관는 식으로 플레이해주고 있고, 오 이제는 그것 또한 생각보다 멀지 않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은 채 길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 갔다 와서 벨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 타이밍 때부터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플레이가 가능해지거든요. 이제는 뭐 솔직히 말해서 벨트의 쿨타임이 짧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를 하는데 사용하기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는 이 벨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간단해요. 궁을 안 켜도 벨트를 사용했을 때 챔피언에게 다가가는 이속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핑크와드를 통해서 플래시가 없는 쪽에 이쪽 바텀 쪽에 강가시아를 먹는다고 하면은 벨트를 통한 걸어서 로밍 또한 굉장히 위협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에코처럼 갱일피가 좋은 챔피언이 아니라고 하면은 선갱 또한 굉장히 위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에코는 워낙에 그런 걸 잘 피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라인 쭉쭉 밀어주면서 계속 움직이도록 할게요. 미드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먼저 이득을 취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그냥 이렇게 라인을 밀고 사라진 다음에 맵에서 안 보이는 것만으로 상대편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숲에 안 보인다는 핑 찍히자마자 상대편 살아야 되고 타이밍 때 이득을 보여야 되는 그런 결과를 원했는데 약간 실수를 해버렸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원했던 그림은 좀 아니긴 하네요. 그래서 에코 또한 제가 다른 쪽으로 움직인 타이밍 때 방금 귀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귀한 소리가 방금 들리다 보니까 깔끔하게 손해를 보진 않는 것 같고, 마땅히 로밍 갈 만한 라인 없다 보니까 이거는 미드 쪽에 블루카드 뽑으면서 파워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레오나랑 그레이브즈가 먼저 올 수 있다 보니까 카직스가 온 타임에 맞춰서 가는 식으로 플레이 해줄 거고요. 벨트를 이런 식으로 갱의 피용으로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궁극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최대한 만화 채워주면서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만화 채워주면서 해주고 있고, 파이프 잘했어요. 오늘 할 수가 없죠. 심지어 내려온 에코 또한 카직스가 잘 커팅을 해냈기 때문에 지금 전부 잡아내면서 많이 이득을 취한 상태고, 그냥 뚜벅이 챔피언들이 있을 때 투패를 꺼내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상상 이상으로 게임 굴리기가 편하다 보니까 게임 좀 많이 잘 굴러가고 있네요. 이제는 상대편이 다 죽어있는 타이밍 때 타워를 깨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투패가 타워책을 깔끔하게 좀 많이 해주면서 이득을 확실하게 취한 상태고, 다음 웨이부터 밀어주면서 웨이브 손실 또한 없게 라인 관리를 진행합시다. 저는 블루를 먹기엔 좀 동선이 안 나와서 이건 집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이고야, 이거 방금 그 뭐야 전령 돌진에 저 에코의 SK 끊겼죠? 눈까지 많이 따라주네요. 다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딜적인 아이템을 간다 하더라도 크게 위협적인 상황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 이거는 리치베인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결국 이 투패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리치베인이 너프를 먹긴 했지만 효율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데다가 추가적으로 다음 아이템인 조나 또한 가격이 굉장히 싸고 AP템 중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2코어, 3코어가 정말 가격도 괜찮고 효율 또한 좋다 보니 딜 또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게 되고, 시다크 효과 또한 마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2코어, 3코어가 빠르게 나오면은 데미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강합니다. 지금 에코가 만약에 바텀에 뛰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레이브즈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바텀에 내려가는 것보다 상대편이 만약 바텀에서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은 저는 반대편에서 이득을 취하는 식으로 설계를 진행을 할 거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글러의 위치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바텀 빼앗갔다 생각해가지고 따라가게 되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벨트 활용해서 딜량 좀 해준 다음에 에코가 좀 까다롭게 피관리 안되게 좀 몇 번 쳐놓을게요. 저는 그부의 위치가 파악이 됐다 보니 이제는 1차를 깼다는 건 어떠한 이점을 가질 수 있냐, 먼저 라인을 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부가 위치가 확인이 되었다 보니까 이거는 앞쪽으로 다이브를 치면서 이득을 굴릴 생각을 해주고 있고, 오른이 뭐 빠진다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어차피 탱킹이 좋은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다이브 자체가 굉장히 좀 쉬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이브 하면서 이득 만들어냈습니다.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집에 갔다 오면 리치벤이 나오기 때문에 리치벤을 뽑아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미드의 궁을 타면서 뭐 저 에코를 자르는 것 또한 경우의 수에 포함되긴 하는데 상대편 레오나랑 그거의 위치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에코를 잡기에는 좀 궁극기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따로 어중간하게 무리하지 않을게요. 이제 해야 될 플레이는 무엇이냐? 바로 사이드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1차가 밀렸다고 사이드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진과 파이크와 함께 미드라인을 먼저 밀어주면서 미드를 밀고 주변 시야를 먹은 이후에 내려가야 돼요. 왜냐? 이 보시면은 지금 당장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레오나가 과연 이 잘 큰 티페를 안 잡으러 올까요? 무조건 잡으러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미드를 민 다음에 시야를 먹고 움직임을 채워야 되는데 파이크가 집을 가다 보니까 솔직히 이건 좀 턴이 꼬이긴 했네요. 이런 건 솔직히 좀 아쉬워요. 같이 먼저 미드를 밀고 주변 시야를 먹은 다음에 집에 간다고 하면은 상대편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아지는데 지금 이렇게 집에 갔을 때 저희 시야를 보면은 암담하죠. 이제 상대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을 법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다는 거고 저는 최대한 사이드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미드 쪽에 붙어가지고 먼저 싸우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보세요. 이게 우선 저는 바텀 계속 가도록 할게요. 이쪽 좀 많이 멀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상대가 백업이 가기 굉장히 편했잖아요. 뭐 나름대로 뺄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 가는데 지금부터 살살 뛰어보도록 할게요. 백업의 각이 나오죠? 우선 아까 하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할 건데 이거를 끝낸 이후에 보시면은 아까 그브가 지금 바텀 쪽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상대편이 먼저 미드를 밀고 이쪽으로 백업을 갈 수 있는 루트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좀 운이 좋게 잘 싸웠다 정도 느낌이에요. 아 뭐야 반대로 왔어. 근데 만약에 상대편이 잘 대기를 했고 싸움구도 자체가 안 좋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싸움이었고 뭐 그 결과론적으로 좋긴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는 저는 100점짜리 플레이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쉣. 근데 핑이 뭔가 튀는 느낌인데? 그 부분 피하면서 여기로 잡을 생각 해봤는데 좀 오히려 무리를 하다 보니까 저 또한 100점이 아닌 그냥 10점짜리 플레이를 해버렸고 앞으로 좀 이런 무리는 저 최대한 줄이시고 해야겠네요. 근데 뭐 이 실수 또한 저의 굉장히 큰 실수긴 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항상 이 롤이라는 게임은 유리할 때 변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변수를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은 먼저 웨이브를 민 다음에 미드 근처에 시야를 완벽하게 잡아먹는 거고 이 시야를 먹는다고 하면은 상대편은 동선 자체가 뺑 돌아야 되는 그러한 동선이 나오기 때문에 싸움 자체를 좀 많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설계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비난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용쪽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미드시아를 밀고 용쪽 싸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것 또한 플래시가 빠진 상황에다가 근데 이거 마우카이 눌러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지켜줄 수 있는 위치가 하겠습니다. 맞네 썸렉 있네. 플래시 가면 그거 따주고 이거 잡았어요. 뭔가 렉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있었네요 진짜. 이건 좀 진 좀 주고 싶은데 좀 잡아야겠네요. 상대편이 마오카이를 밀고 저희가 백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 것 같고 이제는 그냥 진짜 간단해요. 투페가 전에가 나온 타이밍 때 궁극기로 저 딜러 챔피언이 그분의 애쉬를 밀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상대편은 지속 싸움 자체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냥 계속 이니시 이런 식으로 견적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보타와 밀고요. 요즘 따라 좀 썸렉이 심하네요. 우선은 애쉬가 만약 어중간하게 미드로 온다고 하면은 미드를 보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 이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위치가 좀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파이크도 없고 우리는 하지 않은 채 적당히 이득 보여주는 식으로 게임 해줄 거예요. 오른 또한 지금 마방템이 썩 잘 받쳐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른을 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차를 좀 보러 갑시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미드에 오는 애쉬를 죽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저희가 리콜 타임이 좀 많이 꼬여서 상대편이 먼저 미드를 밀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턴이 나올 것 같고 저희는 미드로 가면서 오히려 그냥 애쉬를 노려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줄 겁니다. 미리 좀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찍어준 이후에 카직스가 만약 미드로 온다고 하면은 그냥 저희가 밀고 시작해 나쁘지 않고 오른 또한 텔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던 대로 좀 밀고 시작을 하면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는 한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냥 저희 이대로 네, 상대편을 잡아준 이후에 다른 쪽으로 돌면은 게임이 끝나 있겠죠. 상대편이 나온다 하더라도 에코 혼자서는 이 발언을 막기에는 저희가 좀 확실한 확충 실시가 있다 보니까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치는 식으로 판단을 진행해줄 거고요. 선택은 은근히 또 발언이 빠릅니다. 라인 밀고 발언 먹어줍시다. 이 투패 상대로 20분까지 만약에 손해를 보면서 발언까지 먹겠다라고 하면은 뭐 투패가 사이드 운영이 워낙 좋은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워낙에 좀 롤이 많이 진행이 되고 롤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고 상한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운영은 정말 간단하죠. 그냥 사이드 계속 가주면서 처음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상대가 그냥 이상한 싸움을 연다 라고 하면은 네 사이드를 그냥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이드를 밀고 있는 상대편이 어중간하게 진짜 이상하게 한타 오는데 우리 팀 잘 피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타워 리치베인 통해서 계속 밀어주면 되는 거고 이 바텀 쪽으로 만약에 상대편을 유도했다고 하면은 한 명이 저를 막으러 온 타이밍 때 4대5 싸움을 궁극기로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냥 뭐 굳이 사이드에서 상대편이 여는 걸 안 기다려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바른 버프가 그 시야를 잘 먹었다고 하면은 사실상 할 수 있는 플레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서링이 나오면서 게임이 끝났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